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바로 케어 유 뉴스 김형래 편집장님의 아침마다 지혜 시리즈 글 중 하나인데요. 보장소득, 일의 의미와 시니어 세대라는 글을 바탕으로 오늘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려 합니다.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보장소득입니다. 특히 아주 오래된 통념이죠. 공짜 돈은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든다. 이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정말 사실일지 아니면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을지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연구도 포함해서 여러분 자료를 통해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보장소득을 둘러싼 흔한 오해들, 이걸 좀 짚어보고요.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과는 어떤지, 어쩌면 좀 놀라울 수도 있는 결과들을 확인하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이 논의가 시니어 세대에게 어떤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해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주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사실 이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면 사람들이 일할 동기를 잃을 거다 이런 걱정 꽤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경제학자분들이나 정책 만드는 분들 사이에서 중요한 논쟁거리였죠. 그렇죠.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이 줄면 굳이 힘들게 일하려 하지 않을 거라는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논리죠. 네, 맞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연금 많이 받으면 노인들 일 안 하려고 하지 이런 이야기들 심심찮게 들어볼 수 있고요. 그렇게 예측했으니까요. 소득이 늘면 여가를 더 선호하게 된다. 그래서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 이게 일반적이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이 주신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딱 제시합니다. 현실은 그 예측과 상당히 달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료에도 언급된 그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비지트 바네르지하고 에스테르 뒤플로 이분들 연구가 대표적인데요. 아, 네네. 그분들이요? 이분들이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시행됐던 기본소득이나 현금 지원 프로그램 사례들을 쭉 분석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수혜자들이 단순히 일을 그만두거나 게을러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 그래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는 거죠.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된 여러 실험들에서는 이런 결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예상과는 달리 그냥 쉬는 걸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 돈으로 그럼 다른 무언가를 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던 건가요? 네, 자료를 보면요. 사람들이 그 돈을 어떤 발판으로 삼아서 자신한테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생계 때문에 수익성 낮은 작물만 계속 재배하다가 지원금이 생기니까 이걸 활용해서 시장에서 좀 더 높은 가치를 받는 새로운 작물 재배를 시도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도시의 소규모 자영업자라면 낡은 장비를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작은 규모지만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를 할 그런 여유가 생기는 시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계가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오히려 약간의 모험을 감수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종의 심리적 안전망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당장의 생존이 아니라 이제 성장을 위한 선택을 할 여유가 생기는 거죠. 네네. 이걸 좀 넓은 시각에서 보면 핵심은 선택의 자유가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소득 보장이 있으면 사람들이 당장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임금이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시간을 투자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죠. 자료에서도 특히 여성이나 청년들이 이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도할 기회를 얻었다. 이런 점을 좀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 의욕을 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동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셈입니다.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인공지능이다, 자동화다 해서 일자리 환경이 막 급변하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맞아요. 이런 변화가 젊은 세대에게도 큰 도전이지만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게 더욱 직접적이고 좀 불안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나이에 새로운 기술 배워서 뭘 하나, 은퇴 후에 소득 끊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네.
현재 우리나라에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어르신들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같은 제도들이 있긴 하잖아요. 현실입니다. 건강이 안 좋은데도 일을 쉬지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아,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만약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된다면 그분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어떤 가능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그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된다면 시니어 세대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자료는 이분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 버티는 노동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아, 벗어난다. 네. 그 대신에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활동, 혹은 사회적으로 좀 의미 있는 활동을 선택할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평생 특정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이나 지혜, 이런 걸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젊은 창업가들한테 멘토링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아, 좋네요. 아니면 돌봄이 필요한 손주들을 돌보면서 자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혹은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아주 작게라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자신만의 사업이나 취미 기반 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을 거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건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군요. 노년의 삶의 질,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 확정되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해방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일이라는 게 단지 돈 버는 수단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는 건 사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깊이 체감하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퇴직 후에 갑자기 삶의 활력을 잃거나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일의 부재,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기도 하죠. 맞아요. 매일 출근하던 곳이 없어지고 같이 일하던 동료들하고 관계가 끊어지면서 느끼는 상실감, 이게 생각보다 크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 속에 등장하는 가방 만드는 여성들 사례가 바로 이 지점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아, 그 사례요? 어떤 내용이었죠? 이 여성들이 기본적인 소득 지원을 받게 되었을 때 일을 줄이거나 그만둔 게 아니었어요. 네, 오히려? 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했고 일 처리 과정에서의 실수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결과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되었다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기본소득이 있으니까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보통 생각하는 거랑 완전 반대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자료에서는 기본적인 소득 보장이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아, 심리적 안정감. 네, 당장의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드니까 일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작업 방식을 개선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또 약간의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더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었을 수도 있고요. 실수를 줄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 아마 시간에 쫓기거나 과도한 압박감 속에서 일할 필요가 줄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 사례는 기본소득이 노동 자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의미 있는 노동, 더 만족스러운 활동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생산성까지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노동의 장애물이 아니라 더 나은 노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까 기본소득 이꼴 게으름? 이 등식이 얼마나 단편적인 생각이었는지 확 깨닫게 되네요. 그렇죠. 오히려 기본적인 안전망이 확보될 때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를 생각했을 때 이 보장소득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어요. 특히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요. 네. 그 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은 지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 거의 확실하잖아요. 네. 이건 단순히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가진 시니어 세대에게도 큰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기존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변화하고 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일이 중요해지는 이런 거대한 전환기에 보장소득은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망. 네.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의 충격을 완화해주고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다른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좀 현실적인 문제들도 남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서 마련하느냐 하는 재원 문제. 이거 정말 큰 문제고요. 물론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제도 설계 문제도 있고요. 기존 복지 시스템하고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재원 마련 방안, 지급 대상과 수준 설정, 기존 복지 제도와의 연계 및 조정, 이런 것들은 보장소득 제도를 실제로 도입하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그렇죠. 상당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장소득은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 것이다라는 아주 오래되고 익숙한 고정관념의 틀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네. 실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제도의 잠재력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래 사회에서 사람들이 변화에 더 잘 적응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겁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일터에서 떠나 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더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고 심지어 생산성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 어쩌면 우리의 통념과는 다른 하지만 데이터로 뒷받침되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니어 세대에게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걸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서 사회에 계속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기본적인 소득 보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게 단순히 개인의 생산성이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일의 가치를 어떻게 재정의하게 될까요? 일의 가치 자체를요? 네.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될 미래에 의미 있는 삶이란 과연 무엇이며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활동의 범위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어쩌면 이 보장소득 논의는 단순히 경제정책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이 질문들을 오늘 대화의 끝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깊은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일과 삶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까지 이어지는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케어유 뉴스의 아침마다 지혜가 던져준 이 깊은 질문 속으로 함께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